의문 타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조기준, 김은태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10시부터 유튜브 댓글로 의문점들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덕분에 질문을 뽑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의문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오늘장 강한 반등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이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다행히 오늘 빨간불을 켰습니다만 그동안의 하락폭을 만회할 만큼 큰 반등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환율도 1,400원대까지 오르면서 이 매도세에 부추기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좀 강한 반등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매니저님들께 여쭤보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외국인 그렇다면 언제 돌아올까라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매도 규모가 좀 줄긴 했지만 또 오늘도 저가 매수세는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삼성전자 4만 원대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좀 돌아오고 있는 모양새일지에 대해서 한번 외국인 언제 돌아올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김은태 매니저님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들 나와주세요. 네, 두 분 만나서 실시간으로 궁금증 먼저 해결할 거고요. 연이어서 각각 한 종목씩 엄선해서 오늘 포트에 담아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엠비엔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반등은 반등인데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떨어진 거 생각하면 이 정도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오늘의 반등을 보면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심폐소생 저희가 CPR을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숨이 멈춘 걸 살짝 쉬게만 했다. 뭐 약간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인공호흡을 다룬 거죠.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로써 이제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는 네.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이 가장 중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옵션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락에 대한 베팅을 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증시에 대해서 좀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우려를 했는데 어제도 개인들도 콜 베팅을 했다가 다시 한번 풋 베팅으로 변형이 되면서 아마 거기에 대한 물량을 청산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지금 자리에서 휩소 형식으로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다 내렸다 하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모처럼 오랜만에 또 삼성전자가 또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디커플리 현상으로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거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ADR 지표 자체가 66%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과매도 기간이다라고 보셨으면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은 좀 소폭 반등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낙폭이 컸던 것만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발 매수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후장에서 또 어떻게 물량을 또 소화하면서 밀어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끌어당길 것인지는 일단 포지션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도 여전히 지금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로 좀 보시면 좋겠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무리하게 매도해서 현금 확보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하면서 여유 있게 시장을 좀 대응하는 자세가 오히려 조금 더 전략적인 게 좋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잘 한번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옵션 만기의 영향권에서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이 오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도 저희는 좀 주목해야 되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평소대로라면 지금 시간이 개장한 지 한 2시간이 지난 시점이어야 되는데 오늘은 수능으로 인해서 1시간 늦게 장이 열렸고 지금은 개장한 지 1시간 15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켜봐야 될 수급 향방도 그만큼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환율이 1,400원대에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정부에서도 구두 개입을 하겠다,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러다 1,500원 가는 거 아닌지 우려감도 있어요. 환율도 당연히 부담 요소겠죠? 환율 때문에 이제 시장이 하락한다 요인은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만 환율이 약하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좀 엔화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1,400원을 갖다 해서 우리 시장이 약하다. 환율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의 하락 요인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제 8월 달에 보면 8월 4일 날 5일 날 보면은 글로벌 헤지 펀드가 시장의 하락을 베팅하면서 엔캐리 청산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옵션으로 파생 상품으로 해서 2, 3천억을 챙겨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헤지 펀드가 다시 들어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한국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려고 지금 이제 선물 매도와 풋옵션 매수로 인해서 이제 또 챙겨가려고 오늘까지 시장을 하방 베팅하고 있고 기관은 상방 베팅하고 서로 맞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8월 달처럼 그때처럼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헤지펀드가 뭐 2, 3천억을 챙겨가지 않게끔 오늘 기관들이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약간은 아직 청산을 안 하고 있는데 결국 네. 장중에 외국인들이 파생 상품을 얼마나 풋옵션을 청산하고 콜옵션 매도를 콜 매도를 다시 환매수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외국인이 양시장 매도하고 있고요. 현선물 동반 매도 포착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기관 쪽에서 물량 들어오는데요. 거래소에서는 연기금 중심의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가 수급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런 가운데 두 번째 질문은 결국 이렇게 수급도 있고 옵션 만기도 있다 보니까 외국인 언제 돌아오는 거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내용 한번 볼까요? 일단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는 14조 2천억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기간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가 15조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판 것보다 삼성전자를 판 물량이 100%를 넘어가는 건 거죠. 결국은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따로 떼서 봐야 되는 건 아닌지, 삼성전자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니저님, 외국인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언제 돌아올까요? 뭐 외국인 마음이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 그러니까 물론 시장을 좌우지우지하는 거는 외국인들에 대한 물량으로서 시장을 올리느냐 아니면 내리느냐에 따라서 판단은 나겠지만은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뭐 지수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제약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까지도 많은 물량들을 매도를 하면서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태까지 지금 지난 8월,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못해도 한 2개월에 3개월 정도는 개인 물량과 기관들에 대한 물량, 어떻게 보면 수급이 한정돼 있는 한에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 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종목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짧게 좀 치고 나올 수 있는 방향을 보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시장에 대한 트렌드에 맞게끔 그만큼 수급에 이동하는 방향에만 맞춰서만 따라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에서 테마들은 또 우주항공이라든지 로봇주들이 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섹터들 안에서도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안에서 한정되어 있는 수급이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장도 될 수 있고요. 물론 지수 자체는 박스권에서 좀 지지부진하겠지만은 마냥 박스권으로만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까지는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종목을 좀 가리면서 붙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는 말 같아요.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를 너무 높게 가지면 그만큼 또 피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기다리기보다는 종목별로 종목 장세가 너무 강하니까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해서 내 포트 잘 지키고 그 안에서도 수익을 한번 누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매니저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외국인 돌아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외국인들이 이제 11월 초 정도에서 매도는 거의 끝났다라고 일단락 됐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한 3천만 주 매도는 제가 보기에는 이 헤지펀드, 그러니까 시장을 하락시켜서 파생 상품으로 수익을 내려는 쪽에서 차입 공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시장의 이제 그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면서 시장을 하락시켜서 파생 상품으로 수익을 챙기려는 헤지펀드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옵션 만기가 끝나면 외국인 매도는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댓글을 받고 있고요. 그에 따른 결과를 두 분이 바로 답변을 준비해 주십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내용이죠. 어떤 종목, 섹터에 집중해야 되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응태 매니저 순서 바로 이어질게요.